여러분, 제가 올해 1월 강남, 그중에서도 부자들이 많이 산다는 도곡동에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6개월간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고 이 동네에서 생활하다 보니 어느덧 이 동네 사람들의 특징이 보이더라고요. 아, 부자들은 이런 것도 다르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었는데, 제가 느낀 부자들의 7가지 특징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동네라고 할지라도 절대 후질근한 옷차림으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나시, 목 다 드러난 티, 잠옷, 이런 차림들 동네 생활하다 보면 종종 보이잖아요. 저도 편의점을 갈 때 수면 바지 차림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차림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물론 명품으로 휘감은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추리닝을 입고 다니더라도 깔끔하고 주름 없는 옷을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저는 이 공통점을 발견하고 책 세이노의 가르침에서 말한 부자들은 외모와 옷차림이 깔끔하다 라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단정한 차림이 몸에 배어 있어요. 두 번째는 나이, 성별 불문하고 근사한 몸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변에 프라이빗한 필라테스, 폴댄스, PT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쪽은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중장년층들이 많은데 어르신들도 탄탄하고 날씬한 몸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 지인 중 청담동, 도곡동에서 필라테스 샵을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계신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돈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말하길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셨어요. 다 몸매가 좋은 건 아니잖아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데 대체로 탄탄하고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자기 혹시 우리 동네에 생활하면서 뚱뚱한 사람 본 적 있어? 아니 단 한 번도. 그치? 없지. 그리고 좀 오히려 나가면 되게 동기부여가 다이어트 해야겠다. 그치? 저 나이 때에도 저렇게 건강한 몸매를 가지고 계신데 완전 진짜 날씬한 분들도 진짜 많고 어르신들도 몸이 엄청 탄탄해. 이따 운동하러 가자. 그럼 생각해보자. 아무튼 이렇게 대체로 몸매가 좋으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동네가 조용하고 취객이 없다는 겁니다. 주변에 와인바, 위스키바, 레스토랑이 굉장히 많은데에도 밤에 취한 사람이 없어요. 만약 있다면 저와 제 아내일 겁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집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는 조용할 날이 없어요. 어쩔 때에는 불량 청소년들이 있기도 하고 또 제가 한마디씩 하지 못하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데 또 어쩔 때는 할아버지들끼리 취해서 싸우고 있기도 해요. 경찰차도 굉장히 자주 오는 걸 보면 시끄러운 동네가 맞긴 하겠죠. 반면 도곡동 사무실 바로 옆에는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는 굉장히 조용합니다. 심지어 쓰레기도 하나 없어요. 아, 놀이터마저 다르구나를 느꼈습니다. 심지어 그 놀이터 모래에는 모래 검사표? 뭐 약간 수질검사표처럼. 그치, 수질 검사표처럼 모래 검사표가 있는 거지. 아무튼 그렇게 관리가 잘 되고 깔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이터마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술, 전시회를 즐긴다는 거예요. 주변에 갤러리가 여러 곳 있는데 전시가 굉장히 자주 열리고 축하를 위한 고급남들이 줄 서 있어요. 주말에는 근사한 옷을 입고 데이트하는 중장년 부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지나가면서 저게 도대체 뭘 그린 거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부끄러워서 예술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라고 느꼈습니다. 다섯 번째는 웃음이 많고 예의가 바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표정이 밝고 웬만한 일로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저는 무게가 조금 나가는 진도믹스 반려견을 키우거든요. 데리고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시비에 걸려요. 이렇게 큰 개를 아파트에서 키우냐, 얘는 많이 먹지 않냐, 혼잣말로 궁시렁. 그런데 이 동네에서는 그런 질문을 단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 건물 밖에 나가기만 해도 예뻐해 주시고 차별적인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듣는 말이 있다면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사랑스럽네요, 이런 말들. 심지어 이런 말들도 다 웃으면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도곡동 최고.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마음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동물에 대한 차별이나 그런 것들 없이 예쁘고 사랑스럽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아이들도 예의가 바르다는 겁니다. 저희 동네 다이소에 가면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심지어 부모님들은 쇼핑하느라 그걸 말리지도 않고요. 부잣집 아이들은 버릇이 없다? 싸가지가 없다? 저는 이거 완전히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교육을 받는 이 동네 아이들은 남에게 피해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자신이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1,000원짜리 물건도 신중하게 고르고 조용히 나갑니다. 마지막 7번째, 외국어가 상당히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마트에 가도 산책을 할 때에도 여기저기서 외국어가 굉장히 많이 들려요.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전 지금 한국어도 계속 들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외국어로 대화를 해요.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해야 할까요? 저번에는 새벽 5시에 러닝을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께서 영어 뉴스를 들으면서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아, 외국어가 일상인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저는 영어가 들리면 저한테 영어로 말 걸까 무서운데 이 동네 분들은 외국어가 굉장히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 동네에서 6개월을 생활해보니 그들의 특징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반화하거나 100%가 그렇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부자들은 못되고 싸가지 없게 비춰질 때가 많은데 실제로 제가 겪은 바로는 금수저, 부자분들은 상당히 예의 바르고 성실하십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부자가 된 다음부터 외모를 바꾸고 깔끔하게 입고 예의 바르게 행동했을까요? 그건 돈이 많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활 태도, 마음가짐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하나씩 쌓여서 그들을 부자로 만들었을 거고 이것을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가르쳐주면서 부와 예의의 대물림을 해줬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도 부자들을 만나며 느낀 경험들, 유용한 정보들 꾸준히 공유 드릴게요. 저와 함께 부자로 나아가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끝으로 여러분들이 느낀 부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